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4번째 민생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확대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괴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충북을 다시 찾은 윤석열 대통령.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충북이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로 이곳 충북에서 발표하는 이유는 앞으로 충북이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 금융, 회계 등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스케어를 조성해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2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2만 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허단지와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허단지, 첨단 재생 의료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등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지역 현안 사업인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청권 C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을 올해 시작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항공편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비행기 주기장을 확대하는 사업도 올해 착수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각종 지역 현안 해결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용이 아닌 지역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충북도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첨단 바이오 산업 선도기지 조성 청사진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 3산단에 들어서는 K-바이오스케어 사업과 AI 바이오 영재고 개교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국제공항 시설과 C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했고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사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약속도 있었다며 정부 지원을 토대로 지역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 선거 후보들은 모두 전과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죠. 이번 4.10 총선에 도전장을 낸 충북 8개 선거구 21명 후보들 들여다봤더니 그중 9명, 43%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공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21명의 후보 중 한 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은 총 9명, 43%로 전국 지역구 35%보다 높습니다. 당적별로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각 1명, 무소속 2명입니다. 청주상당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가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 3건, 동남 4군 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으로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청주상당 무소속 우근헌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청주흥덕 민주당 이현희 후보와 청주청원 민주당 송재봉 후보는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건입니다. 청주서원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는 업무상 횡령, 동남사군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는 건설업법 위반, 제천단양 새로운미래 이근규, 무소속 권석창 후보는 각각 선거법 위반 1건입니다.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후보는 총 4명입니다. 청주흥덕 민주당 이현희 후보는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불법 경선인단 모집으로 구속돼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제천단양 새로운미래 이근규 후보는 교통편의와 음식물 제공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천단양 무소속 권석창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당선했으나 입당원서 모집과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동남사군 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청주상당 무소속 우근원 후보 1명인데 2000년과 2004년 각각 15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집행유예나 금고형은 물론이고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후보자 등록할 때 범죄 경력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역 의무자는 여성인 청주청원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를 제외한 20명인데 이들 중 4명은 미필자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상당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는 신증후군으로, 동남사군 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수핵 탈출증 및 후종 인대 고라증으로 면제됐습니다. 또 청주 흥덕 민주당 이현희 후보와 제천단양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는 각각 수형과 생계곤란으로 소집 면제됐습니다. 후보자의 병역 전과 기록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2년 전 경북 울진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가운데는 아직 임시조립주택을 떠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화마가 남긴 피해는 산림뿐 아니라 이재민의 삶에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울진 산불의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181세대. 이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이 지원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새 보금자리로 옮겼지만 3분의 1이 넘는 65세대는 여전히 임시주택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거라는 희망도 잠시, 임시조립주택의 삶은 연장되어 2년이 지나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속한 복귀 노력에도 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협의 과정이 길어졌고 복합적인 이유로 마을 조성 계획도 늦어졌습니다. 아이고, 겨울에는 말도 못하게 추웠고 우풍도 세고 여름에는 또 엄청 더워요. 더워가지고 또 힘들었고 그랬어요. 아주 짓지 못해 못 가지요 뭐. 마을이 송두리째 타버린 북면 신화 1위. 화동마을은 현재 집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당초 오는 7월에 조성이 끝날 계획이었지만 이대로라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와 그 산불 나기 전에 어떤 생활하고는 180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의 완공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대형 산불이 남긴 막대한 피해에 2년 넘게 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울진군. 한편으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은 피해 복구와 더불어서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거대한 하마가 휩쓸고 간 울진은 회복이라는 과정이 한창이지만 완전한 치유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흑석 9구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 안전을 비롯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말 철거 작업이 시작된 흑석 9구역. 보행로가 좁아져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고 철거 잔해물도 군데군데 방치돼 있습니다. 소음과 분진 역시 골칫거리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주변에 학교가 밀집돼 있지만 제대로 된 안전 펜스는 물론 방음벽도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 뭐라 해야 되지? 먼지나 뭐가 튈 수 있으니까. 네, 학교가 아니고 중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있죠. 그렇죠. 애들도 많이 다니는데 보기 애들도 안 좋고 두 번째로 당연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이게 한번 언제 터지면 어떻게 또 큰 사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동작구에도 개선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는 현재는 건축물 해체 단계의 가시설로 올 하반기 본공사에 들어가면 제대로 된 안전 펜스와 방음벽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보안 요구 역시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인근 학교 측과 관련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금공사 착공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겠다라든지 조합 측 입장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그 보완 조치 취하는 거는 이제 중대부속 중학교랑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바로 완료할 겁니다. 현재 흑석 9구역 철거 작업의 공정률은 약 80% 수준. 뚜렷한 보완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상반기까지 철거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전세 사기입니다. 2022년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정부의 사건 해결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들 뉴스로 접해서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는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분들도 있고요. 지켜보면서 또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고 또 분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선고가 하나둘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또 여론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변호사님 이 사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되는 그 형량이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70억, 80억을 사기를 쳤는데도 겨우 8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을 가로챈 남모 씨에게 15년형이 선고됐는데요. 비록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지만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만큼 큰 고통을 겪었는데 형량이 겨우 15년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판결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고 계획적이고 또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 사기임에도 법은 약자 편이 아니다라는 배신감까지 좀 들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이 판결이 좀 합당하다라고 좀 느껴지실까요?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148억인데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50억부터 300억까지는 8, 9년 그리고 가중이 돼도 8에서 11년입니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결코 적지 않은 양형이긴 하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에 미뤄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형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피해받은 금액 범위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큰 편인데요. 수백억의 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뺏고 거리까지 내몰았는데 15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이 정한 이 양형 기준에서는 이것이 최고 형량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대 징역이 10년인 범죄를 3건이나 범행을 했을 때 미국과 한국의 형량 비교를 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은 가중처벌까지 해서 15년인데 미국은 그의 배네요. 30년이었어요. 예. 그 미국의 경우에는 각 범죄의 양형을 개별적으로 합산한다고 해서 미국 양형이 더 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으로도 사실 그렇게 양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만 법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양형 감각입니다. 양형 기준대로 300억을 사기를 쳤는데 한 10년 정도 살면 된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사실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사건을 담당한 판사 역시 현행 법률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처벌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지 정확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으로 사실은 더 센 양형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 기준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란 것이
어떤 절대적으로 어디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온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오랫동안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이 판사는 몇 년형, 저 판사는 몇 년형 이런 어떤 평균치를 합산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전세 사기처럼 300억 사기에는 한 대략 한 10년 정도 판결을 선고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분명히 5년 이상 또 무기징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20년도 선고할 수 있고 30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이 만약에 이 사건 담당하신 판사님이 나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30년 선고한다고 하면 그 피고인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들은 다 10년, 15년 선고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근데 사실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양형 기준이 결국에는 이 판사랑 저 판사랑 다르게 되면 자기만 사실은 더 세게 처벌받는 어떤 불이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안 듣기 위해서는 법 자체가 좀 개정이 돼서 이런 좀 범죄에 있어서는 형을 좀 더 세게 규정하는 어떤 특별법 등을 좀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기준 형량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부분의 평균치를 보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먼저 양형 기준에 대한 생각을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또 하나의 전세 사기 사건에서 언론이 지적하는 것이 가중처벌입니다. 이 사기 사건의 경우 전세 사기처럼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뤄져도 가중처벌, 이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아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가중처벌이 됩니다. 가중처벌이 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상으로도 충분히 형을 세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처벌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새삼 그렇게 처벌한다는 것이 판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해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너무 세게 처벌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 형을 적게 선고하고 있을 뿐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세게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의 시도와 시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5년을 살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산다. 말이 안 되죠.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고통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인 강서구의 경매 지도가 떴는데요. 아니 온통 붉은색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나 혹은 의심을 해야 되는 분들이 취해야 할 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전세 사기라는 것이 결국 어떤 사기 범죄죠. 근데 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하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 피고인들이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개개인의 어떤 국민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일반적인 국민만 당하는 게 아니라 또 사실 연예인분들도 TV에 나와서 전세 사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편안하고 즐거워야 할 집이 악몽과 공포가 되어버린 피해자들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사기 사건 사회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속히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경북의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LPG 배관망이 확충됩니다. 가스 공급이 안 돼 불편을 겪어온 읍면 지역 주민들도 편의성과 연료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시골 마을. 1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지난해 말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 공사를 마치고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나 가능한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쓰게 되면서 번번이 가스를 주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연료비 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스를 불나서는 일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는 이제 가격이 또 저렴하고, 이제 가격이 한 5%가 저렴합니다. LPG 가스통에 비해 안전성이 강화된 것도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시골 마을은 대부분 이런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PG 배관망 사업이 완료되면 외부로 노출된 호수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스통으로 공급하는 것은 지진 감리 기능이 없어가지고 가스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근데 요 마을 단위 집단 공급 사업에서는 다기능 계량기를 설치하여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차단이. 이런 LPG 배관망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경북도는 5년간 1,443억 원을 들여 도내 14개 시군 읍면지역 13,400여 세대에 LPG 배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포항 기계면 650여 세대 등 4개 면에서 사업자 선정과 설계 작업이 진행돼 내년부터 시설 공사와 가스 공급이 시작됩니다. 포항시 기계면, 정송군 진보면, 영양군 수비면, 성주군 초전면 등 4개 시군에 99억 원을 투입하여 2,300가구에 가스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북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평균 70% 수준, 나머지 30%는 농어촌 지역으로 보면 되는데 이들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 경찰관들. 돌발 상황에도 정확하고 빠른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데요. 이런 지구대 경찰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하는 슈퍼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비, 출발! 출발 신호를 알리는 무전과 함께 선수가 출발합니다. 250m에 달하는 오르막 달리기를 마치면 본격적인 테스트가 기다립니다. 팔굽혀펴기와 구명환 던지기를 하고 50kg 더미 인형을 옮기고 심폐소생술도 시행합니다. 가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방검복을 입고 에어건 사격에 나섭니다. 관악경찰서 슈퍼컵 선발대회 현장입니다. 강력범죄는 물론 일상에서 생명구조 활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 지역경찰 개개인분이 관악구의 치안 책임자로서 평소 세심한 관찰로 범죄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 발생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이 항상 평온한 일상에서 안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대회에는 관악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 24명이 참여했습니다. 50대 베테랑 순찰팀장부터 새내기 신임 순경까지 저마다의 각오를 다집니다. 제일 막내이고 좀 가장 시력적으로 프라임인 가장 좋은 시기니까 이때가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참가했습니다. 8등 안에 들어서 저희 팀원들에게 커피를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러진 이번 대회는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3개 종목이 추가됐는데 평소 체력에 자신 있는 지구대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오르막길도 많이 오르는데 저희 오르막길도 추가됐고 저희 강력 상황에서 방검복을 착용하잖아요. 네, 그런 거 입는 거라든지 좀 더 디테일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참가자들 다 한 5분 안쪽으로는 계속 힘들지 않을까. 선의의 경쟁 끝에 우승의 영광은 당곡지구대 소속 김동영 경사가 차지했습니다. 지역 치안 최일선에 서 있는 지구대 경찰. 이들이 흘린 굵은 땀방울만큼 지역 안전망은 두터워집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스타트업 등 창업 기업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는 관악 에스밸리. 최근 입주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임대 기간이나 부족한 제품 검증의 기회가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악 에스밸리는 그동안 창업 공간 마련이나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앞으로 에스밸리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입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관악 에스밸리에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에 사무실을 얻었던 한 입주 기업은 이제 다른 창업 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에스밸리의 사무실 임대 기간은 1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초기 정착이 중요한 스타트업에게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투자 받고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특히 강남 쪽으로. 초기 창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품 상용화와 레퍼런스 확보가 관건인 IT 분야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지원만큼이나 기술 검증 기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입주 기업 간 네트워킹도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투자사와의 만남과 더불어 스타트업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며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스타트업. 관악 S밸리 안착을 위해선 단순한 창업 공간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겨울철 눈놀이터로 운영됐던 양재천 수영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을 맞습니다. 봄을 맞아 봄봄 놀이터란 이름을 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갖춘 미니 놀이동산으로 탈바꿈하는데요. 서초구는 양재천 수영장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음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 표정에 즐거움이 가득 묻어납니다.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얼음 벽돌이 이글루가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말 그대로 눈의 천국. 한편에선 얼음 썰매를 타며 옛 시절 놀이에 흠뻑 빠져들고 요리조리 피하는 빙어를 잡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 즐거운 추억을 쌓습니다. 여기서 스노우볼도 타고 얼음 썰매도 타고 또 여기서 눈놀이도 하고.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고. 네. 지난 겨울 눈놀이터로 지역 주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양재천 수영장이 이번에는 봄봄 놀이터로 꾸며집니다. 빙어잡이 체험장이 있던 자리에는 아이들을 설레게 할 꼬마 기차와 레일이 설치됐고 눈밭으로 꾸며졌던 풀장에는 꼬마 보트와 워터볼, 다람쥐통 그리고 에어볼 체험 공간이 들어서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놀이터 운영 당시 호응이 컸던 가족별 휴게실과 함께 매점도 그대로 운영됩니다. 양재천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고 개별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휴게 공간도 겨울처럼 똑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예. 큰 돈 들이지 않고 가볍게 멀리 가지 않아도 이제 즐거운 시간 휴일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는 30일 정식 개장하는 양재천 수영장 봄봄 놀이터는 6월 9일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서초구민 기준 1,000원이며 만원 종합권을 구매하면 전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